자, 오늘은 유럽 서쪽의 작은 섬나라, 의회 민주주의와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그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역사. 어떤 사람들은 영국이 이미지 세탁을 제대로 한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말 강대한 나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정말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철저하게 유린했던 그런 역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해리 왕자와 그의 아내가 2018년 올해 10월달 호주로 갔답니다. 이 두 사람이 호주로 간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여행을 간 게 아니었거든요. 자, 호주에서는 지금 어떤 여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코틀랜드는 UK에서 독립을 하고 싶어하고 또 UK는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고 어느 소속 안에서 또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많이 가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영국 왕실의 젊은 부부가 호주를 방문한 것은 호주 안에서 연연방국가, 연연방을 탈퇴하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공화제를 도입하자 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영국의 해리 왕자와 그의 아내가 호주를 방문했다는 것이죠. 연연방국가가 뭘까요? 자, 이제 우리는 연연방국가가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Talk me through this bridge situation. We've been watching the live pictures, hoping it wasn't going to fall off. All well? It's certainly a long way up. Prince Harry taking the royal tour to new heights today. 네, 이 소리는 CNN 뉴스에서 생방송으로 연결한 내용인데요. 해리 왕자하고 마크 Still Hurts in Australia 해가지고 뭐 이런 타이틀로 뉴스가 나간 걸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어린이들을 막 만나고 이러면서 마치 자기 나라의 국민들을 뭔가 하는 것 같은 뭔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이 영상, 이 뉴스만으로는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국민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자, 그렇듯이 이렇게 영국의 젊은 왕자하고 그의 아내가 호주에 가서 아름다운 매력을 발산하고 이 연연방에서 탈퇴하자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울 걸로 예상하고 떠난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지 한번 볼게요. 호주의 국민 반 이상이 이제 연연방 국가에서 탈퇴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52.4%가 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로서 탈퇴를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왕자 부부는 연방 총독인 피터 코스브루 경의 환영을 받아서 공식 일정에 돌입했고요. 총독이라는 말이 얘기 나오죠. 캐나다에도 연방 총독이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열리는 어떤 국제 체육 경진 대회에 선수들을 만나러 간 거죠. 간 김에 이 왕자 부부의 돌풍을 일으키고 왔다고 합니다. 호주의 멜번이라는 도시가 있죠. 그리고 호주에는 또 하이드 파크가 있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멜번은 영국의 총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언더그라운드, 우리로 따지면 전철이죠. 노선 중에 빅토리아 노선이 있어요. 저도 빅토리아 노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 시절일 때 대영 제국으로서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고요. 그때 빅토리아 여왕과 함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수상이 바로 멜번입니다. 역사 이야기에서 뭐 야사 이야기 이런 거 나오면 하여튼 멜번하고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의회에서는 이 둘 사이를 막 비아냥거리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의 그 잔재가 뭐 멜번 수상의 이름이 도시의 이름이라든지 하이드파크가 거기도 있다든지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하여간 특별히 호주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부부가 호주에 갔기 때문에 이제 호주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게 됐지만 18세기에 어쨌든 시드니에다가 죄수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식민지화되는 것에 기반이 닦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호주 얘기하면은 그 시대 18세기에는 죄수들이나 가던 그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섬이었다. 영국이 식민지화시켰던 국가들, 영국이 파렴치하게 치렀던 전쟁들, 좋게 포장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비단 영국, 잉글랜드의 얘기만은 아니죠. 카톨릭 국가들이 전 세계를 유린하고 고대 문명을 박살내버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정말 자, 그럼 이제 연연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호주나 그리고 캐나다가 영국의 여왕을 상징적으로 군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대영제국,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대영제국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그런 국가들이 하나씩 탈퇴를 하게 되면 그런 입지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국가들이 탈퇴하는 것을 영국에서는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몇몇 나라만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돈 세탁으로 유명한 몰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등등. 영국 본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주권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 집합체를 영국 연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 중에는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와 같이 영국의 국왕을 같이 하는 군주제 국가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 가나 같이 공화제 국가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파키스탄은 한번 탈퇴했다가 재가입을 했었던 이력도 있습니다. 이 50여 개의 국가들 중에서 16개국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화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국왕을 모시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이 계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연방제 국가들처럼 영국 연방, 그러니까 영국을 본국으로 해서 연방된 국가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줄여서 영연방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국가들이 서로 모여서 협력하고 원조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탈퇴를 하자, 나오자라고 하는 국가들도 있고 또 탈퇴를 했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입한 국가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식민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국가들 간의 차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 한편으로는 식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이 선진국 반열로 올라서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국가가 어느 한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이제는 그 국가로부터 당당히 독립을 하였다면 그 국가의 연방 국가로 가입을 하시겠습니까?